연방의 하얀 악마 RX-78 건담은 1979년에 방영된 기동전사 건담의 주역기이자 토미노 요시오키가 만든 첫 스페이스 오페라의 시작을 장식한 기념비적인 기체이기도 합니다. 기체명은 심플하게 건담인데 지금은 워낙 건담이 많아서 그냥 부르면 기체를 말하는 건지 아님 작품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팬들은 형식 번호인 RX-78 또는 퍼스트 건담이라 부르지만 후자는 처음에 방영된 건담 작품을 말하기도 하죠. 한국에선 주로 퍼스트라고 하는데 일본에선 초대란 표현도 보이더군요. 덕분에 넉넉고 건담이라 검색하면 결과물이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그만큼 건담의 역사는 방대하고도 거대하죠. 덕분에 저는 10년은 더 살 수 있겠군요. 제가 건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건프라를 좋아해서기도 하지만 역사, 전쟁사, SF를 좋아한다면 파면 팔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죠. 토미노 요시유키의 스페이스 오페라는 단순한 SF를 넘어 인류 역사에 대한 여러가지 고찰, 나아가 역사 속 사람들의 다양한 인간상을 엿볼 수 있는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건담의 세계는 지구의 인구가 넘쳐나 자원이 부족해진 시대를 그립니다. 저출산 세계 1위, 독보적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 인류라는 것은 서로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해왔고 자원은 충분히 가진 자도 더 갖기 위해 전쟁을 했죠. 전쟁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니 자원이 부족한 세계는 인류 역사의 진리이자 본질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욕심 대비 부족한 자원. 지구연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스페이스 콜로니 건설하고 인류의 우주 이민 정책을 시작했는데 지구에 자산 등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중하층민을 대상으로 강제 이민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득권이 우주 이민자를 착취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때 한 남자가 떨쳐 일어나 스페이스 노이드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온 즘다이쿤. 하지만 그가 모종 이유로 사망하고 그의 동지였던 대긴 소도자비가 권력을 쟁취하면서 연방제 국가인 지온공화국은 총통제 국가인 지온공국으로 바뀌고 그들은 자신에게 쏠린 이민자들의 차가운 눈길을 지구 연방에게 돌리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토미노 감독은 일본 제국의 전쟁에 비판적인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일본의 역사, 사회체제를 따서 만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우익, 군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갑니다. 스페이스 노이드의 강제 이주는 메이지 유신 후 일본 제국이 빈곤 문제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결하고자 조선, 만주, 대만 등으로 일본의 극빈층을 이주시킨 것에서 나왔고 2차 대전 후반에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자원이 부족함에도 일본은 무리하게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자원이 부족한 지온도 자원이 넘치는 연방에 무리한 전쟁을 걸었죠. 지온은 이런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혼란시켜서 위치를 감추는 미노프스키 입자, 전황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병기인 모빌 슈체 개발에 매달리는데 이는 일본 군부가 전쟁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 각종 병기 개발을 서두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지온군의 군복은 나치의 바로 그것이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최강의 함대인 미국 태평양 함대를 괴멸 상태로 몰고 가면 미국이 겁을 먹고 휴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온도 연방 본부의 중추인 자브로에 콜로니 떨어뜨려 부족한 군력 차이로 인한 전황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했죠. 하지만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습니다. 미국의 정말 무서운 점은 생산력이었어요. 잠자는 사자가 기지개를 켠 순간 압도적인 물량의 전투기가 생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기술이 개량되면서 미국의 전투기들은 일본의 제로센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이런 흐름은 건담의 세계에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개전 초기 지온의 모빌 슈체는 연방의 전투기와 전차를 압도했죠. 하지만 연방은 압도적인 자원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 기동전사 건담이죠. 건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은 제법 복잡합니다. 원래 이 기획의 이름은 프리덤 파이터였어요. 프리덤 건담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죠. 하지만 당시엔 제목에 발음이 편해지는 일본어 도금, 이 들어가야 성공한다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들어간 이름을 만들어야 했고 지금이야 총기를 다루는 로봇이 차고 넘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총기를 다루는 로봇이 주역기라는 이미지는 없었어요. 토미노 감독의 전작인 전보트3에서도 총을 쓰는 전보 에이스는 주역기의 전 단계에 불과했죠. 그래서 총을 쓰는 주역 로봇이라는 이름에서 처음엔 건보이라는 이름이 고안되었죠. 하지만 이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추측건 건도 일반명사고 보이도 일반명사라 일반명사의 집합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김밥천국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지요. 결국 스폰서를 설득하여 요청에 따라 콘보이 비슷한 이름으로 가되 원래 기획인 프리덤 파이터스 이름을 따서 건담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문자 발음을 고려하여 건돔에서 건담으로 스펠링이 바뀌었는데 이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감안하면 탁월한 선택이었죠. 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진짜 이유는 물이 1리터가 들어간다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지구연방군은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빌슈츠를 개발하기 위한 V작전에 착수합니다. V작전은 모빌슈츠의 개발과 대량 생산, 모빌슈츠 작전을 위한 특수 모함 건조, 그리고 모빌슈츠 운영 방법의 확립으로 구성되어 있죠. 연방군의 기술사관인 템레이는 V작전을 위해 건담, 건탱크, 건캐논 등을 설계하는데 이중 건담은 지원의 자쿠트를 철저히 연구하여 개발한 연방군의 모빌슈츠 시작기로 주로 근접 배병전이나 고기동 사격전 등의 중근거리 전투용으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외형부터 다른 모빌슈츠와는 다른데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의 모티브가 중세시대 기사의 투구였다면 건담의 머리 디자인은 일본 무사의 투구에서 따왔습니다. 턱 부분의 붉은색은 투구끈에서 따온 것인데 설정상으로는 소리를 잡아내는 처음기라고 합니다. 처음 볼 땐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눈은 사격용 보조 카메라고 메인 카메라는 이마에 있는 렌즈죠. 자쿠가 녹색 위장색을 칠했다면 건담은 빨강, 파랑, 노랑의 트리콜러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지요. 물론 이런 색이 된 이유는 완구로서의 상품성 때문이지만 SF 판타지로서의 합리성을 추구한 이 작품에선 이 화려한 색을 시험용 기체라는 설정으로 녹여내지요. 시험용 기체는 동작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화려하게 도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배색으로 원래 토미노 검덕은 아예 하얀 기체를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얗기만 하면 완구로서 멋있지 않기에 스폰서의 요청으로 색이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요청이 온 시점에선 이미 각본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덕분에 작품 속에선 하얀 모빌 슈츠, 하얀 것이란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태어난 건담의 별명은 연방의 하얀 악마인데요. 너무 눈에 띄는 바람에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이 하얀 관역은 오히려 지원의 에이스를 끌어들여 파멸시키는 수렁이 되지요. 여담이지만 하얀 기체란 것은 이후 건담 에이지의 에이스기 G 에그젯으로 오마주가 됩니다. 설정상 건담 에이지1보다 강한 기체이며 건담의 데이터를 활용한 또 하나의 건담이기도 하죠. V작전을 추진한 레빌 장군은 자원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덕분에 건담엔 어떠한 제약도 없이 당대 최고의 기술, 고가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담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 실증기였지요. 앞으로 만들어질 연방의 모빌슈에 쓸 여러가지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만을 모아 만든 데이터 수집용 기체. 이에 지오는 처음엔 자기네 병기를 따라했다고 비웃었지만 T판 기준으로는 진, 오리진판 기준으로는 애쉬 중사가 죽은 이후 조롱거리인 건담은 공포의 악마로 변해가죠. 빈병기로 적의 주력 모빌슈인 자쿠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으며 자쿠의 주력 병기인 하이퍼라이플의 120mm 탄도 거의 손상 없이 버텨내죠. 그 비밀은 장갑제인 루나 티타늄 합금에 있습니다. 루나2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물리적 충격에 강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할 뿐 무적은 아닙니다. 1화에서 인상이 강해서 그런지 건담은 튼튼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작중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연출로 볼 때 건담의 장갑은 자쿠 머신건을 견딜 수 있을 뿐 완전 무적은 아니에요. 아무로가 탄다 모를까 세일러가 탔을 땐 크게 손상되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이니 양산기에 단가가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건다리움 합금을 쓰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으므로 건담의 양산기인 짐은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건담의 내부는 세미 모노코크 구조로 되어 있죠.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한 자쿠는 장갑만으로 하중을 견디지만 세미 모노코크인 건담은 장갑의 하중을 내부 골격에 분산시키므로 강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것도 현실의 세미 모노코크와 같은 개념이죠. 일본군의 전투기 제로선이 사용한 것입니다. 자쿠가 유체 펄스 시스템을 구동부에 사용한다면 건담은 필드 모터를 차용했습니다. 유체 펄스는 핵융합 반응기가 생성한 에너지를 펄스 변환기를 통해 펄스 압력으로 변환해서 공급하죠. 그래서 모빌슈의 각 부분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필드 모터는 핵 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각 부분에 장착된 필드 모터에 직접 전달하지요. 덕분에 자쿠는 불가능한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자중에선 자쿠도 잘만 움직입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필드 모터 유닛만 교체하면 되므로 정비성도 뛰어나죠. 작품 중후반부터는 아무로의 반응 속도를 건담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드 모터에 마그넷 코팅을 하여 동작 속도와 반응성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필드 모터 방식이라 생긴 이점이죠. 건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용 컴퓨터인데 필드 모터의 제어는 물론 전투 데이터를 학습하여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할도 하죠. 이른바 학습형 인공지능인 겁니다.
각종 설정집에 의하면 건담의 강함은 장갑과 화력이 아니라 이 교육용 컴퓨터 덕분이었다고 하죠. 다만 지금 보면 이런 컴퓨터 쓰는 기체의 매뉴얼이 종이장인 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여담이지만 이 AI는 딱 한 번 작중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Reaching critical stage, releasing 98% of all energy for protection of pilot and circuits. 여러 사람들이 극장판만 봤을 뿐 티판은 안 본 경우도 많아서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은 연출입니다. 여하튼 이 컴퓨터 덕분에 아무로는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첫 기동 단계부터 매뉴얼만 훑어보고 자쿠를 격파할 수 있었죠. 파일럿이 괴물이서가 아니라 괴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복부에 내장된 코어 파이터입니다. 이는 소형 전투기로 모빌스 관련 노하우 및 파일럿이 부족했던 연방군이 파일럿을 귀환시키기 위해 내장시킨 것이죠.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 전투기의 중요한 차이는 파일럿의 생환율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튼튼해서 생환율이 높았고 그 파일럿의 노하우와 경험이 미국의 승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토미노 감독은 젊은이들을 무리한 전쟁으로 이끈 당시의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1화 초반에 ガンダムが量産されるようになれば君のような若者が実戦に出なくとも戦争は終わろう 라는 대사가 있죠.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이 대사는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의 기술자들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투기가 가미가제로 젊은이를 희생시켰듯 건담의 개발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기폭제였죠. 템레이는 후반에 미쳐서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며 환호하는 광인이 되지만 원래 그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코어 파이터를 도입한 이유는 파일럿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아들인 아무로레이를 여러 번 보호했고 마지막에 그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파일럿 생환 대책은 이것만이 아니죠. 허리 앞부분에는 대위권 진입을 위한 내열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설정, 건담의 설정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MSV라는 모형이 나오면서 이를 위한 설정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거대해졌죠. 이후 나온 설정에서는 건담의 대위권 진입 능력이 없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내열 필름, 실드의 사용, 그리고 대위권 진입 각도를 조절한 것이 겹쳐져 나온 결과라고 하죠. TV판에서 망토와 같았던 내열 필름은 극장판에선 일종의 배리어 같은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내열 필름은 이후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주되는데요. 제타 건담에서는 아폴로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벨트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타 건담과 델타 플러스 같은 기체는 아예 돌입 기능이 도입되었으며 G 건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력을 이겨내어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유니콘에선 퍼스트에서 부족했던 중력 연출까지 도입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죠. 이렇게 내열 필름은 황당했던 흑역사가 되었지만 토미노 감독의 마지막 건담인 G의 레콘기스타에서는 카바칼리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사용하죠. 정작 주역기인 지셀프는 그냥 단독으로 돌파하지만요. 이번 영상을 만들 때부터 저에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본 첫 줄을 쓸 때부터 직감했죠. 절대 한편으로는 끝낼 수 없겠구나. 그러니 다음 편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